바르샤에서도 왜 쿠티뉴가 좀 힘들었는지 알아봤는데 예. 그럼 이번에 뮌헤로 이적을 했잖아요. 예. 뮌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러니까 일단 뭐 미네에서 어떨지는 지금으로선 무조건 예상밖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네. 뭐 그러니까 그 선수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일단 그 쿠티뉴가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잘했잖아요. 코파 네, 아메리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기량이 그러니까 쇠락한 건 아니다. 네. 팀과 안 맞는 게 큰 거지.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바이에른의 플랜 A거든요. 바이에른의 플랜 A는 아무래도 4-2-3-1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쿠티뉴가 이제 브라질 대표팀에서처럼 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서면서 그래서 본인이 좀 좋아하는 플레이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랜 B 바이에른이 지난 시즌부터 좀 4-1-4-1 포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게 아까 맨체스터 시티 두 명의 네. 플레이메이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쓰는 팀들이 요새 상당히 많거든요. 도르트문트도 4-1-4-1을 상당히 많이 쓰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요새는 플레이메이커 2명 세우는, 10번을 2명 세우는, 예전에 2명의 6번을, 더블 볼란테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거나 아니면 2번의 8번,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를 세웠다면은, 요새는 2명의 그 플레이메이커를 세우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티아고하고 쿠티뉴가 10번, 더블 10번 역할을 맡으면서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이에른 뮌헨 이번 시즌에 슈퍼컵부터 시작해가지고, DFB 포칼 1라운드, 그리고 또 1, 2라운드, 분데스리가 1, 2라운드 전부 다 이 포메이션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하고의 5-1 대승을 거뒀던 경기에서도 4-1-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4-3-3 포메이션을 쓸 때에도 쿠티뉴를 측면에 세우더라도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중앙으로 오니까 쿠티뉴가 중앙으로 와버리면 공격폭이 너무 좁아지고 네네. 또 측면을 잘 못 살리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동선도 겹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에른의 측면은 나브리하고 코망은 네. 측면을 파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제 측면 공격 폭을 유지해주면은 쿠티뉴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와서 가마차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안 그래도 로벤이 주로 하던 게 이거였잖아요. 왼쪽에서 예, 중앙으로 와서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예,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 중앙으로 와서 왼발 가마차기 슛. 이게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쿠티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벤이 하던 걸 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바르샤 덴벨레가 했던 역할을 나브리나 코망이 해주고 예, 다시 메시가 했던 롤을 쿠티뉴가 뮌헨에서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로벤이 슈퍼트 필드 와가지고 시상식 와가지고 한 인터뷰거든요. 한 인터뷰에서 뭐냐면요, 나 다음 시즌부터 내 막내 아들 팀을 트레이너를 할 거다. 감독을 할 건데, 애들 감독을 할 건데, 물론 걔네들도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냥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와서 왼발로 슈팅 갈겨. 딱 이거였거든요. 예, 그냥 방금 전에 쿠티뉴가 로벤이 했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네네네. 예, 측면에 설 땐 로벤처럼 할 것이다라고 할 때의 얘기 때문에 생각나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롭 감독이 원래 쿠티뉴가 바르셀로나로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리버풀 떠나면은 평범하게 바뀔 것이다. 예, 평범해질 것이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 임대 이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말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잘 맞을 것이다. 얘는 쿠티뉴는 월드 클래스 선수로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바르샤 이적을 할 때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맞을 거라는 걸 예견을 한 거라는 거죠. 이건 아마 그런 클럽도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도 잘 알고 바르셀로나라는 팀도 잘 알잖아요. 네. 그런 특성까지 고려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그 쿠티뉴가 샬케하고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거면서 이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네. 일단 그 바이에른 뮌헨이 그 샬케전에 스타팅 라인업에는 쿠티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 늦게 와가지고 매치핏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코바치 감독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톨리소하고 밀러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됐고요. 킴미가 왜냐면 티아고가 이 경기에서 부상이었고 하비도 부상이어서 빠졌거든요. 이거 하비는 부상에서 갑복귀했거든요. 네네. 하비는 부상에서 갑복귀해가지고 아직 선발 출전하기에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고 티아고는 부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킴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우고 파바르를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 선발 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1-4-1로 나왔는데 이제 뭐 레반도프스키의 3골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슈팅 숫자가 샬케보다 하나밖에 더 많지 않을 정도로 좀 고전을 했었던 경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했으면 샬케한테 질 수도 있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진짜 맹활약을 펼쳐준 덕에 레반도프스키 덕에 승리한 경기였거든요. 완전 원맨쇼를 했죠. 예. 그럼 레반도프스키가 헤트트릭을 했고요. 근데 이때 그거가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측면 공격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톨리소하고 밀러하고 이런 선수들이 부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풀어주지 못하니까 측면에서 계속 단조롭게 공격이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56분경에 쿠티뉴하고 이제 페리시치가 교체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4-1-4-1 그대로인데 이제 왼쪽에 있었던 코망이 오른쪽으로 갔고 나브리가 빠지고 페리시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가 왼쪽에 섰고요. 쿠티뉴가 밀러 대신에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섰거든요. 근데 이제 쿠티뉴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나마 이제 쿠티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물론 그러니까 뭐 슈팅을 가져가거나 그러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드리블 돌파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짧게 썰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제 이게 그러니까 쿠티뉴의 샬케전 스탯인데요. 36분을 뛰었고요. 네. 36분을 뛰면서 볼터치 36회, 그러니까 분당 하나의 볼터치를 가져갔고요. 볼터치를 많이 가져갔다고 할 수 있죠. 패스 성공률 89.3%, 준수한 편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경합, 볼 경합을 해가지고 3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경합 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물론 공중볼에서는 1회 시도해가지고 못 따긴 했지만요. 네. 예, 어쨌건 그가 발 밑 부분에 있어서의 경합 승률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고요. 또 드리블 돌파 2회를 성공시켰고요. 그러면서 얘가 그래도 좀 바이에른 뮌헨 공격에 조금 더 다채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자체는 좋습니다. 이제 쿠티뉴가 어쨌건 그 바이에른 뮌헨 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아고 알칸타라가 스페인 대표팀 선수지만은 원래 브라질 국적이고 아버지가 마징요라고 1994 그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했을 때 멤버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생도 하피냐 알칸타라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 근데 어쨌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티아고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알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가 나에게 그 구단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나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부터 사랑에 빠졌다. 이 구단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티아고의 그 역할이 컸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가 티아고가 제가 부상이었다고 했잖아요. 샬케 전에. 그러면은 벤치에 없어도 되는데 벤치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쿠티뉴랑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쿠티뉴의 멘토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아니면 에이전트 역할? 좀 그런 느낌이 조금 갈 정도로 예, 티아고가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둘이 한 살 차이밖에 나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티아고가 91년생, 쿠티뉴가 92년생. 그리고 또 이제 그 샬케 데뷔 전에 그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경기에 관전했다고 하다가 쿠티뉴 아내, 그 두 형 이렇게 왔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쿠티뉴가 나에겐 가족이 전부다 하면서 예, 가족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뭐 쿠티뉴는 현재 그 독일 내에서는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입단식 하고 뭐 훈련하고 할 때
그 팬들한테 다 사인도 그러니까 몇몇한테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 진짜 원하는 사람들한테 사인도 다 해주고 있고 막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좀 평가가 좋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해피한 쿠티뉴군요. 네. 예, 물론 그러니까 이 웃음이 조금 가식적인 웃음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쿠티뉴의 웃음 모음집이라는 게 조금 있거든요. 지금 유명한 짤이 좀 있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리버풀하고 바이에른뮌헨하고 뭐 이런 데서는 딱 이 입모양에 딱 이런 웃음을 짓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그리고 또 유니폼을 들어올렸을 때 훈련할 때의 웃음은 완전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건 그래도 지금 뭐 기분이 좋은 상태다. 네, 자기 성적도 뭐 만족할 만하고 적응도 순조로운 것 같아서 좀 행복해 보입니다. 어쨌건 그 쿠티뉴가 바이에른뮌헨의 임대로 이적을 오면서 이제 스페인 선수로는 그러니까 스페인 리그에서 뛴 선수는 바이에른에서 뛴 13번째 선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리카 헤르난데스는 아직 평가가 힘들고 하비 마르티네스 성공한 케이스죠. 네. 티아고 알칸타라 대박이죠. 아레인 로벤 전설이죠. 로이 마카이 성공했죠. 네. 하메스 나쁘지 않았죠. 임대로 와가지고 이 정도면 좋은 활약을 펼친 겁니다. 이적료 대비. 그리고 베르낫 이적료 1000만 유로입니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바이에른에서 조금 팬들의 비판을 듣긴 했지만은 백업급 선수로 뭐 이 정도면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비 알론소 잘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본멜 잘했죠. 네. 주장까지 했었죠. 리잘라지 전설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코스탄도프라고 이 선수 임대로 와가지고 한 시즌 뛰었는데 임대로 뛰면서 그래도 그때 해당 시즌에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마크 유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쿠티뉴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와가지고 18경기를 뛰었어요. 그때 그래서 18경기 뛰면서 6골 넣으면서 6골 넣으면서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가지고 전설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쿠티뉴랑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때에 이렇게 임대로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대부분 그러니까 실패작은 없어요. 네, 실패작은 거의 없고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실패작은. 중박 이상은 예. 꾸준하게 그냥 계속해서 그건 좀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로벤이 떠나고 쿠티뉴가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10번의 전설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멍피디가 얼굴 나오기 좀 부끄럽다고 해서 최대한 얼굴을 안 나오게 찍었습니다. 화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네 왜 이렇게 계속 그거가 사진만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쓰는 네, 편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유난히 네, 그러니까 사진이 안 나와도 되는 부분에서조차도 사진이 나왔죠. 어쨌건 아스날 팬이시잖아요. 저희 PD는. 그쵸. 최고 좋아하는 팀은 아스날이고 리버풀도 좋아하는 편이죠. 리버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웬지라 될 때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스날하고 리버풀을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두 팀인 거죠. 네, 그죠. 그 중에 최애는 아스날, 차애가 리버풀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쿠티뉴 어쨌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버풀 팬의 입장에서의 쿠티뉴 바이에른뮌헨에서 어떨 것 같은지. 좀 안 좋게 따라서 좀 마음이 좀 안 좋기는 한데 예. 그래도 뭐 전 선수가 잘해주면 기분은 좋죠. 예. 그래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뭐 바르샤로 돌아서 금유한양 하든지 아니면 완전 이적해서 뮌헨에서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든지 어떤 쪽을 원하세요? 개인적으로 뮌헨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바르셀로나는 싫다? 네. 예. 리버풀에서 연다 선수들을 데려가서 싫다? 이게 아스날과도 구성이 좀 안 좋고 리버풀과도 근데 아스날 선수들은 리버풀 가가지고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대부분 망했잖아요. 이게 세스크 때 좀 마음이 좀 상해서 어쨌건 망했잖아요. 대부분 망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바르셀로나 팬들이 더 싫어하던데 아스날에서 데려오면 망한다고? 아이 쌍방이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군요. 예. 어쨌건 그러면은 이쯤에서 스카우팅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예,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예, 그러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